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니까 둘 다 오르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종목 따라 또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되게 지금 수익을 잘 보고, 그러게요. 누구는 또 완전히 또 수익 안 보고 있고, 네. 또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인 박탈감. 하자니 또 테마할 용기는 없어. 아, 그거 겁나요. 나왔는 내 얘기인데? 우울증을 하다가 속만 네. 타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간 이 우상향의 이런 방향성. 계속 이런 것들을. 우상향이야. 예, 그런 거 있는데 이게 쉬워야지 어려운 것에 대한 우상향은 저희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네. 또 이렇게 또 랭킹쇼가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고민을 여러분들께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럼요. 있는 거니까 저희를 마음껏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세 가지 유튜브에 남겨주시고 전화 325-8200번 알고 계시죠? 네. 네. 전화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 전화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시작부터 좀 이게 웃겨가지고 멘트가 잘 안 나오는 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밤송이 머리가 앉아 있어가지고 네, 확 바뀌셨네요. 머리 스타일이. 머리가 네. 예. 아까 전에 잠깐 모닝쇼 하고 나서 네. 잠깐 쉬는 동안 집 근처 미용실을 가서 네네. 머리를 좀 다듬어 주세요. 왜 웃어요? 내일 군대 가는 거 아니죠? 얘기도 안 하고 군대 가는 거 아니죠? 저는 이제 복역을 다 했습니다. 다 군대하고는 빠이빠이 낸 거고. 네. 어쨌든 오늘이 지금 처음이고 제가 머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 그때 고데기 한 것도 아니에요. 어려 보여요. 지금 굉장히 동안되셨어요. 예, 감사한데요. 사람이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뭐 때려놓고 처음에 채찍으로 막 때리고 당근 주고. 괜찮아. 권한 괜찮아. 머리는 기니까 괜찮아. 그래서 위로를 해주다가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산뜻하기도 해서 나이 들면 이게 또 어쨌든 간 아니라. 내일부터 다시 또 머리 상태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본다, 밤송이 머리. 예전에 건앵커가 요거보다 더 짧게도 스타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쵸?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 좀 산뜻은 한데. 이게 찔릴 것 같아, 손 대면은. 괜찮네, 머리 제가,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생머리여가지고 너무 이제 짧아지면은 완전 밤송이처럼 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예지 앵커 말대로 맞아요. 병 주고 약 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들었어요, 옆에서 예지 앵커. 사람 아주 갖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귀여워요. 귀엽네.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또 싹 사라져요. 여기서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어쨌든 오늘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또 랭킹을 또 준비했는지 알려주시죠. 네,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 키워드는 애매하죠. 팍팍. 뭐지? 어떤 팍팍의 의미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뭐가 팍팍한 거야? 기운의 대체? 팍팍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팍팍하다 사는 게 사는 게 나도 그 생각부터 후자 쪽에 이게 부정적이야 사람이. 후자 쪽에 후자 쪽. 흑화됐어, 흑화. 이번에는 맞아요. 이번에 맞아요? 팍팍하다, 팍팍하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질문 한번 보여주세요. 뭐하게 팍팍해요? 수익 내기 팍팍하다 약간 그렇군요. 이런 느낌인데. 팍팍순위. 그래서 삶의 질, 순위, 그러니까 살기가 좀 빡빡한 나라에 속하더라고요. 요 설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밑에 있어요. 그럼 지금 나온 5개 국가는 삶의 질이 좋은 나라죠. 좋다. 네, 삶의 질이 높은 나라. 다 유럽이에요? 맞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다 유럽이네. 그게 인간 개발 지수 HDI라고 해서 요게 네. 삶의 질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요소가 기대 수명, 그 다음에 기대 및 평균 교육 연수, 그 다음에 소득. 얼마나 버냐. 요 세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이제 HDI라는 그 인덱스. 지수, 인덱스에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그대로 이제 순서가 쭉 나오는 거죠. 이게 1위부터 5위까지 해당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럼 1위일수록 나는 오래 건강하게 살고. 교육도 잘 받고, 부유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다 좋아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유럽 사람으로 또 이렇게 사나 봅니다. 북유럽 쪽이 많아요. 연어가 생각이 나는 노르웨이. 여기도 노인들이,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갔을 때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예전에 노르웨이가? 다큐멘터리가 나왔었어요. 대신 비싸요. 저는 진짜 다른 해외여행 다 안 가봐도 되거든요. 근데 진짜 스위스는 꼭 가볼 거예요. 스위스. 이유가 있어요? 스위스 그냥 좋아서. 그냥 좋아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말을 스위스는 여름에 가면 패딩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그 스위스 몽블랑 그 꼭대기 가봤어요? 올라갈 수 그때 독일 갈 때
같이 가보셨구나. 그때 서유럽을 다 같이 간 거예요. 못됐네, 아주 그냥. 어쨌든 독일에 아픈 사연이 계신 분이어가지고. 하여튼 스위스는 여름에도 한겨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세계의 지붕이 여기 있거든요. 언제 융프라고. 알프스 산맥 타보나? 아니야,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노르웨이 가면은 연어랑 저 오로라도 좀 보고요. 네. 덴마크 가면은 덴마크 뭐가 있죠? 우유가 있나요? 아니면 덴마크 우유 있지. 덴마크 우리나라에 너무 무식한 소리인가? 우유는 다 있지.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시끄럽답니다. 그만하래요? 어제 독일, 아이슬란드 그래. 여기서 이제 5위부터 좀 골라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 전문가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근우입니다. 전문가님은 요 5개 국가 중에서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가보고 싶은데. 스위스, 덴마크, 뉴욕 가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이슬란드, 뉴욕 독일, 증시. 노르웨이. 안 돼요. 5개 중에 고르셔야 돼요. 보기는 5개입니다. 다 안 가본 국가들인데 그래도 만약에 유럽에서 여행을 간다라면은 좀 네. 문화 탐방 이런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독일을 가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독일 그렇습니다. 문화 탐방. 제가 네. 독일어과 나왔잖아요. 어? 제가 독일어과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도 못해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도 못해요, 독일어를. 예. 네. 어쨌든 네. 독일은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발전돼 있습니다. 법이 발전돼 있는 그런 나라기도 하죠.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재미없는 얘기 그만하고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엔터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 단으로 가는데, 네. 펜엔터테인먼트 가겠습니다. 펜엔터, 예. 이은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이 펜엔터테인먼트를 2,600원의 주당 매수를 좀 하셨고, 비중은 10%를 담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펜엔터가 최근에 한번 이렇게 확 한번 올라왔다가 저거 이제 놓치셨나봐요. 예, 그래가지고,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많이 빠졌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펜엔터 갑자기 저게 왜 저렇게 올랐는지 순간적으로 좀 이유가 좀 갑자기 궁금하고 알았었는데. 수다 아니에요? 그러네. 네. 그렇군요. 박보검. 백상예술대상에서 이번에 상 못 받아서 얼마나 속상했다고요, 제가. 진짜요? 네. 야. 우리 관식이. 진짜 상을 못 받았다고요. 잘하네요, 진짜. 연예부 기자인 줄 알겠어요. 자, 어쨌든 펜엔터테인먼트 그래도 오늘은 좀 이렇게 반등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지치신 것 같아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사셨던 가격보다 좀 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는 있는 건지 요원한 건지 전망 좀 부탁드려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잘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펜엔터가 이제 폭삭소가수다라는 넷플릭스에서 한동안 글로벌 1등을 했던 이제 국내 드라마의 메인 제작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실제로 유행을 끌었던 시점부터 해서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사실 이제 한번 끝나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게 눌림이라고 우리가 보통 공략을 하는데 이런 조정 나온 다음에 타점을 잡는 거는 되게 예민하게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튀고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런 반등은 등장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구조로 가요. 그리고 나서 자리를 잡으면은 바닥 구간에서 홀딩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건 내려와서 튈 때 팔던지 아니면 아예 자리 잡고 홀딩 될 때 사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근데 애매해졌죠. 이게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애매한 타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 특히나 테마 색깔이 좀 진한 종목들을 트레이딩 하시려거든 좀 예민하고 좀 민감해야 된다라는 측면들을 가격 설정에서 좀 다루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폭삭소가수다라는 재료를 통해서 상승 나온 건 끝났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럼 이제부터 주가 상승에 기대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로 본다라면, 사실 정책 단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특히나 지금 규제 완화도 거의 구체화가 끝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엔터주들도 사실 거의 주도주죠. SM도 실적 발표 보면은 엄청 잘 나왔고 또 관련주들도 되게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대형 섹터, 대형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작은 종목들 사이에서 테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펜엔터는 거기에 같이 편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들고 가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엔터주들의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첫 번째 높고, 또 하나는 지금 정책 단위에서 K컬처에 대해서 양당이 사실상 초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정책화해서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랬을 때 좀 기다려볼 만한 영역으로 두셔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변동성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아예 밑에서 가격이 깔려있을 때 사서 들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홀딩하는 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막 길게 두시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는 보면은 2,800원 정도가 저항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튀어 올라왔을 때 2,800원 정도 전후에서는 웬만하면 전량 다 수익 실현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거면 엔터주들도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SM을 필두로 해서 이제 좀 팔리죠. 그러니까 고점 찍고 좀 조정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두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온 다음에 큰 종목들을 가져가게 되면은 엔터주들은 올해 실적이 계속 우상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제가 1분기 때도 이야기 드렸던 건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저는 하반기까지 엔터주들이 굉장히 좋을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펜엔터처럼 스몰캡 말고 큰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추후에는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도 좀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펜엔터테인먼트는 우선은 익절하실 수 있대요. 근데 이제 많은 수익보다는 익절이 가능하다 정도의 수준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시고 다음에 또 엔터 쪽에 관심이 있으셨을 때에는 이거 모닝쇼 때도 나왔지만 또 대형 종목들 많잖아요. 뭐 신고가 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있어요. 신고가가 또 안 나는 종목이 있어요. 있어요. 네, VOD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이 얘기를 안 해주고 VOD를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JYP 얘기해줘 그냥. 예, 어쨌든 네, 그 종목도 네.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이기에. 지금 저희가 퀴즈 풀면서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네. 몇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좋은 지수는 낮더라고요. 낮아. 속상하게. 네. 그게 한 몇 위까지 있죠? 총 1위부터? 한 100위? 근데 이제 193 개국을 193? 다 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전 중간 이하라고 봅니다. 한 3분의 2. 아니요. 그건 아니고. 밑에. 왜냐면은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소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득도? 소득이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잖아. 그래서 순위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것에서 점수가 많이 낮은 거죠. 하긴 이제 그런 거는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100만 원을 벌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1000만 원을 벌어도 불행한 사람인데 그건 이제 지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쵸, 우선은 그쵸. 한 달에 얼마 버냐 정도로 딱 단조롭게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있군요. 그래서 하지만 일단은 그 힌트를 드리면 10위보다는 훨씬 아래권이에요. 저는 100이 미친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정도 아닌데 그러니까 소득 때문에. 한 80이? 아이고. 너무 낮췄나요? 훨씬 업. 훨씬 그것보다는. 업이요? 너무 살기 팍팍해요? 뭐 80에서 100이야. 야, 오늘 김수현 그한테 오늘 맥을 못 칩니다. 오늘 날 잡았네요, 멘트 날. 칠 때마다 그냥 쑥쑥 들어옵니다. 야. 나를 잡았어. 아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 우리나라 만세고요. 자, 다음 종목 좀 보시죠. 네, 예. 두 번째 종목 봐드릴까요? 네, 두 번째는 반데라스. 네, 반데라스? 님의 삼철입니다. 네. 13만 8천 원 매수가 15%신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호락호락하게 저희 김근우 전문가님이 추가 매수 하세요. 이런 답 잘 안 하시거든요. 최근에 이게 물론 지금 손실 중이시지만 네. 최근 아주 가파른 또 회복을 보이는 건 좀 인상적이네요. 근데 이렇게나 무거울 수가 있나 싶어요. 네, 저점이 8만 3천 원인데 네. 고점이 9만 7천 원이거든요. 아이고. 움직임의 범위 레벨 한 14, 15%야. 그러네요. 위아래가. 네. 굉장히 묵직한 종목이긴 한데요. 어쨌든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신 상황에서 비중을 더 넣는다라는 걸 고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가격을 많이 낮추겠다라는 것밖에는 딱히 보이는 게 없는 것 같고 오늘 2,900주 거래되거든요. 네.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이어가지고 더 사시면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어떤 솔루션 내실까요? 네, 이분은 지금 고생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보면은 지금 가격권에 없죠, 평단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삼천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주가 조작 파문과 함께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변동폭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런 방식의 투자는, 뭘 해도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불리한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정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홀딩이 될지도 몰라요. 아예 다 빠지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 전략이 되게 좋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먼저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앵커님도 잘 설명 주셨던 것처럼 이거 시장에서 지금 완전 소외된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차익을 노린다라든지 퍼포먼스를 만들기가 어렵죠. 지금 보면은 최근 변동성은 이건 그냥 시장 움직인 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삼천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상승한 게 아니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시장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의 패시브 자금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변동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오랫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수익화해서 나가고 싶고 또 탈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이건 딱 두 개예요. 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거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다리는 걸 하겠느냐 하면은 저는 기다려도 된다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삼천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막 도시가스 사업이라든지 또 발전 사업처럼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밥통 사업 있죠. 바뀌지 않는 매출을 꾸준히 해오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멀티플 엄청 싸요. PBR 기준으로 0.2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 같은 정책 단위의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되면은 5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되죠. PBR 1배까지는 정부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그런 지점들이 좀 불거질 수 있어요. 그럼 삼천리 같은 기업들은 저 PBR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있겠죠. 근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이걸 더 사가지고 그러면 그런 걸 기다릴까요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이거 이제 저 PBR 종목으로 수혜 가능성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근데 제가 5배 이야기 드렸지만 그건 이론적인 수치일 뿐이고 이거 평단 정도 오면 그냥 걷어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 PBR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단위 수혜가 나올지언정 저 PBR 종목은 국내 증시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금융주라든지 지주사, 자동차 부품사들처럼 큰 기업들이 수급을 다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삼천리는 그 와중에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기대하지 마시고 본전 탈출을 목표로 두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지 마세요. 이거 급등한 가격도 말이 안 되지만 이 급락한 가격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불리한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전략대로 본전 탈출을 지금 비중에서 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좋은 종목으로 타겟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좀 양분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빠진 거를 사고 싶어서 좋은 걸 팔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를 줄이고 싶거든요. 실제로 보면 내가 일찍 팔았던 게 더 많이 올라가고 내가 한참 마이너스가 난 애는 더 사봤자 더 빠집니다. 그런 경험 다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리는 큰 기대하는 게 아니고 본전 탈출만 두시는 게 매우 바람직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저희 시청자님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긴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고생하신 만큼 좀 잘 나오셨으면 좋겠고 손실도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의 위로라도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5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삶의 질 순위를 지금 고르고 있는데 팍팍하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 네. 올라갈수록 살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5위만 해도 땡큐죠. 5위도 엄청 네, 높은 엄청난 겁니다. 거죠. 네, 예. 살만한 5위 보여주시죠. 살만한 국가. 네, 5위입니다. 저희 김근우 전문가님께서 가보고 싶어 하시는 문화의 독일. 네,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 같은 거 이게 딱 보니까 갖고 오신 기사를 보니까 네. 그 독일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뭐가 나라별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세하게 뭐 몇 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은 것 같고 어때 그 5위 안에 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살기가 너무 편하면 또 지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독일 가서 봐봤지만 네. 거긴 특이한 게 똑같아요, 동네마다. 뭐가 뭐 똑같아요? 예를 들면 역이 있다든가 네. 뭐 이런 역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그 프랜차이즈로 찍어낸 것처럼 완전 똑같고 그 안에는 구성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동네를 가든 뭔가 저는 되게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그나마 그 동네마다 따로 갔었을 때 상향평준한가? 약간? 상향평준한 느낌도 있죠. 네, 그리고 뭔가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면 거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독일이 제가 언어를 배워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리고 딱딱 발음이. 규칙이 있어.
네, 그러니까 그냥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딱딱한 언어다. 유연하게 그게 좀 되는 게 잘 안 되고. 네, 그런 느낌이 있긴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네, 저희 PD님께서 뭐라고 저희 하신 담당 거예요? PD가 지금 방금 전에 독일어를 하셨어요. 네,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독일어로 추정되는, 이거 독일어 꽈라면서 우리 얘기를 해줘야지, 저한테. 아니, 심지어 저도 못 알아들으니까. 슈바스타이거. 예. 독일 옛날에 국가대표 선수 이름을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어요. 하여튼 살만하다고 하네요. 저희가 독일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까지 하고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 것 같아요. 파고들지 마십시오. 네. 독일은 이 정도까지 알고요. 살기 좋다 그냥. 네, 그렇습니다. 자, 5위 봤으니까요. 1시 구간대에 바뀌어있는 그런 종목들의 흐름들 어떤 게 좀 핫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네, 이번 주 우리 증시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장에도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또 어디로 가고 있을지 같이 짚어볼 텐데요. 가장 상위권에는 나우로보틱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제조 기업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공모가 6,800원 대비 150%나 오른 17,000원에서 시가를 형성했는데요. 상장 첫날 더블을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현재 구간에도 16,000원에서 강한 모습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APR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K뷰티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PR도 오늘 장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10만 원 선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이 화장품계의 삼양식품이다 이런 평가도 나와주면서 현재 구간에도 97,900원 선에서 시원한 모습 그대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정치 테마주가 또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3위에는 웹캐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역화폐를 언급하면서 이틀 연속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육성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함께 반영되면서 강세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7,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로 내려오면 그린케미칼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직속의 기후위기 대응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린케미칼도 다시 한번 만원 선에 다가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9,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화폐 관련주로 묶이는 코나아이가 6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중에는 5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49,000원 선 부근에서 5%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이외에는 8위에 들어와 있는 상지건설도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연기되면서 테마주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20%가 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42,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위로 올라와 보면 사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전거래일에 무기체계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흐름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다소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15,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7위로 내려오면 삼성전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또 장 초반부터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칩 수출 제한을 철회할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축소되면서 현재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54,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9위에는 하나시스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도 방산주의 랠리에 동참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46,000원 선 위로 올라섰던 모습이고요. 현재도 그 부근에서 45,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위까지 내려와 보면 메타바이오메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고객사가 확대되면서 수술에 쓰이는 봉합사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직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6,000원 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현재는 26%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6,000원 선을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도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포바이포가 들어와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1% 안팎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바로 아래에는 실리콘2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확인해봤듯이 APR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화장품주가 이렇게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리콘2도 11%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4만 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에는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오늘 시가가 고가가 된 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 정도의 오름세는 지켜가고 있는데요. 19만 3천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4위로 내려와 보면 온코크로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 FDA가 동물 실험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미국 국립연구원도 동물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코크로스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9%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내려오면 블루엠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고비 열풍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던 블루엠텍이 전거래일에는 장마감 이후에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기준 가격은 5,770원이었는데 오늘장에 또 관심이 몰리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도 7,500원 선에서 강한 움직임 그대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6위로 내려와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신규 원전 계약의 사전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건데요. 무산이 아니라 지연이다, 이런 평가 속에서 오늘장에는 낙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반등을 언뜻 시도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0.9%가량 하락하면서 27,000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위에도 LIG 넥스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사업과 해외 시장에 힘입어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고 공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1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방산주의 고공행진 속에서 숫자로도 이렇게 증명을 해내면서 오늘장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40만 원대 위로 올라서면서 42만 원 선 부근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현재도 그 고점 부근에서 강한 움직임 그대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위로 내려와 보면 블루엠텍 자리하고 있고 현재 순위가 새로 고침되면서 13위에는 고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심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영 한번 확인해 보면 수술용 로봇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 내로 미국 현지 병원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 속에서 또 투자 심리가 자극받고 있는데요. 현재도 10%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5,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로 내려와 보면 토마토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원격진료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이 원격진료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 테마주로도 엮이면서 관련주들이 부각되는 모습인데 현재 구간의 토마토 시스템은 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위에는 하나오션도 들어와 있는데요. 강한 움직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지난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0.5%가량 빨간불을 켜내면서 8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장에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APR을 필두로 화장품주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화장품주에도 관세 리스크가 작용할 것 같았지만 또 다른 나라들에도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또 오늘은 APR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K뷰티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은 팔고 가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좋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맞아요. 지금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 한알령도 해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쵸. 또 보니까 미용 우리나라 또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일반 색조, 기초 그리고 미용기기 그리고 홈에 집에서 하는 그런 미용기기까지 홈케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만 들기는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오전 방송할 때 양시장 합산해서 거래대금 1등 뭐였는 줄 아세요? 뭐였어요? APR. 근데 지금 3위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대단하네요. 그러더니 확 가버리네. 실리콘2 뭐 이런 거 두 자릿수대급 등나와요 화장품. 그게 약간 좀 훈풍이 퍼진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위기 좋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지금 가져갈지 네. 아니면 이걸 또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될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없으면 사야 돼요? 새로 사도 되는 건지까지. 까지 여쭤볼게요. 모든 경우의 수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화장품주에 대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네, 동시에 세 가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이제 야인시대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화장품주를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봐야 될 애들을 딱 3개만 간추렸습니다.
보면은 제일 먼저 제가 설명드렸던 게 VT죠. 그러니까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 설명할 화장품주들은 다 미국향이에요. 미국향 중에서 실적이 좋을 게 뻔한 애들. 브랜드 중에서 지금 원톱 찍고 있는 VT가 오늘 상승률 7% 유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 드렸던 게 실리콘2입니다.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작은 브랜드들에서 지금 수출이 많이 찍히고 있고 데이터상 좋은 게 뻔하기 때문에 플랫폼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실리콘2 이야기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APR을 이야기 드렸었어요. 실제 APR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린 가격이 거의 뭐 5만 원 정도 수준에서 드렸기 때문에 더블은 같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당시에도 같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APR 같은 종목들은 21년도부터 실적이 매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속 고점 갱신 중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중간에 등락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좀 싸졌을 때, 이렇게 싸진 구간에 들어왔을 때 사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안 좋아질 때까지. 근데 안 좋은 얘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아마존도 이제 유통에서 실적 내용을 봤는데 그중에 뷰티의 전체 매출에서 6등이 APR의 아이템들이었습니다. 아마존에서요. 세계 최대의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 뻔했죠. APR이 실적이 좋을 거는. 그리고 다음 분기도 좋을 게 뻔합니다. 지금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국내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 국내 비중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덜 팔려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해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랑 일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보면은 이 열기가 쉽게 꺼지진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벤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메디큐브를 포함해서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이 출시하고 있는 아이템들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에서도 이제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구독자가 많은 인플루언서들은 이런 중요 아이템들을 가지고 좋은 이벤트 거리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팔리고 있는데 더 잘 팔리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 속에서 시장도 수급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여줬다? 그럼 꺾일 때까지는 들고 간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실적 좋은 거 다 나와서 위로 쐈는데 여기서 지금 살까요는 이제 거꾸로 하시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는 또 쉬고 있는 애들을 잘 탐색하셔야 되는 시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구경만 하셨던 분들은 좀 포모가 느껴지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지금 따라가면 또 물립니다. 왜? 시세가 한번 나오면 또다시 조정 폭이 또 등락 폭이 발생하기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섭리들을 안다라면 이런 건 놔줘야겠죠. 없는 분들은. 그리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가는 영역으로 두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세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데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대표 미국향 3개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한알령 해제 같은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게 LG생활건강 같은 기업이거든요. 별로 안 움직입니다. 그죠? 제가 한알령 해제를 통해서 화장품이 중국에 들어가서 실적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인프라에 대한 시간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 단위로 공백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볼 거면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닙니다. 거의 정해져 있는 애들 중에 판단을 해야 되고 미국향 생산 잘하고 있는 한국콜마나 이제 코스맥스 같은 기업은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나오겠죠. 대신 퍼포먼스는 이런 생산단이 아니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나 플랫폼 기업들이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만 이해한다라면은 화장품주들은 조정 나올 때 충분히 담아봐도 되는 영역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아봐도 되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도 있군요. 아직.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또 뭐서 이제 이미 앞서 얘기들 들어보면 이미 간 것들도 있고 그쵸. 또 타이밍상 또 약간 더 늦어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쉽지 않겠다. 잘 골라야지 안 그러면 이것도 괜히 또 타이밍 늦게 들어갔다가 난이도가 좀 종목은 있다. 좋은데 타이밍이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 사기 좀 고민되시면은 저희한테 상의해보시고 사셔도 되니까. 저희 뭐 매수문의 네, 봤죠? 봤죠. 네, 봤습니다. 그것도 저희 오늘 질문 던져주시면 한번 봐드리죠. 뭐 화장품주도 네, 매수 고민 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좋아요. 네, 다음 종목은 정말 애정이 가는 종목입니다. 토마토 시스템. 네, 올려주셨어요. 저는 이 종목을 네. 보고서 진짜 맨날 그 장난으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저희 회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토마토 예. 저축은행 뭐 있었어요. 그런 것도 토마토 있었죠. 시스템. 그리고 저희 동네 토마토 부동산 있거든요. 지나가더니 토마토 부동산? 뭐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혼자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일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사업과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똑같이 없어요. 네. 네. 시스템은 아이스크림님께서 질문 주셨고 9,300원의 매수시니까 20%를 들고 있습니다.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네, 핫하죠 이쪽이. 그렇습니다. 네, 6천만 주 넘었네요 거래가. 네, 근데 8,300원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권이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되시는데 한번 확 튈 때마다 또 이제 파워가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네. 네, 작년 고점을 조금 땡겨주시면은 13,000원. 네, 그때 이제 고점을 딱 찍었던 종목입니다. 분위기를 타고 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일단 들고 계신 상태에서 오늘 급등이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은데, 네, 목표 순위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목표 수익률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이 저점 레벨이 여기 5,000원 깨졌습니다. 5,000원부터 해서 10,000원까지 간 종목을 이 꼭대기에서 여기 사신 거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왜냐면 다른 것도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수익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되게 잘못됐죠. 그런 거는 제가 이거 랭킹쇼 할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맨날 고점에 따라 들어가요. 이거 그런 습관 고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돈 못 법니다. 계속 잃어요. 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테마가 센 시장이 있어요. 저도 지금 테마주들을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실제로 타겟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세게 올라가면 한 번에 안 죽습니다. 조정 나오면은 이 단기로 차익 볼 수 있는 구간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굳이 꼭대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조정을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는 영역을 확실히 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우리 앵커님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되게 탄력도 높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으로 물려 있으면 더 이상한 겁니다. 다 이런 종목으로 돈 벌고 있는데 다 내려와서 사면은 아무나 돈 벌 수 있는 쉬운 시장의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이거 물려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겠지만 지금 퓨리오사 AI에 지분 투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같이 겹쳐 있는 게 원격 의료 관련해서 지금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부분 규제입니다. 근데 양당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완전 규제를 철폐하겠다는데 실제로 철폐할 수는 없어요.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선진국들도 부분 규제를 다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에 대한 이런 테마가 불러일으켜질 때 수급이 쫙 들어왔을 때 팔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굵직굵직한 테마들이 있죠. 퓨리오사 AI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 그리고 의료 AI도 같이 의료 AI도 껴있고 또 하나는 원격 의료도 껴있다라는 지점. 그러면 지금 6월 3일날 대선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단위 코멘트들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기다려 볼 만은 하다. 네. 근데 너무 아쉽죠, 타점이. 밑에서 잡아서 기다리고 있었으면 어디서 팔까를 고민할 수 있는데, 그죠? 저는 이렇게 등락이 이제 큰 애들 같은 경우는 본전에서 한 팔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오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잡을 생각하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한 방에 죽지 않고 조정이 나오면 분명한 리바운딩이 계속 나오는 테마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활용하는 트레이딩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트레이딩은 만약에 할 때마다 내가 물린다 그런 스타일이다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차라리 토마토 시스템 말고 오늘만 해도 제가 화장품에 대한 코멘트도 드렸고 엔터주도 이야기 드리고 또 지금 실적 좋고 데이터 좋은데 주가 못 가고 있는 반도체도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굵직굵직한 데다가 그냥 돈 넣어두고 묻어두세요.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트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님께서 올려주신 토마토 시스템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하셨었는데 아쉽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엔 좀 이런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타이밍 좋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요. 지금 저희 또 사라졌어요 또. 아 이거요? 네, 지금 몇 명 오죠? 좀 이따 볼게요. 안 나오군요. 이게 노르웨이가 1등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체크를 해놓으면은 이게 중간에 또 사라지더라고요. 아, 노르웨이가 살기 좋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나 봐요. 노르웨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네, 약간 그 시니어들이 살기 좋은 라고 복지가 하셨죠. 우선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그만큼 또 세금이 많이 내기는 해야 되지만 돈만 있다면 노르웨이 괜찮다. 그때 한번 그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돈 있으면 다 괜찮지. 네. 그런가요? 돈 있으면 국내에 살고 싶어요? 해외에 살고 싶어요? 국내에 사는 게 낫지 않나 모르겠네.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말도 할 줄 안다. 그 나라 말.
못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알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말할 거예요, 지금. 1위가 네. 우리나라보다 기대 수명이 우리보다 짧아요. 근데 교육 연수하고 소득에서 우리보다 많이 점수가 높더라고요. 아, 기대 수명 오히려 우리보다 짧습니다. 모든 걸 다 이겨야 높은 게 아니군요. 그게 1등인 국가인데 제가 스위스 다음으로 가고 싶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거기가 1등이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 앨리스님이 말한 게 딱이에요. 네요. 돈 많으면 한국이 최고라고. 그쵸, 사실. 왜냐면은, 여기 돈 친구들 많으면. 다 있지, 가족 다 있지 한데, 외롭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외로움도 또 중요한 또 요소군요. 그럼요. 저는 오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좀 하나만 더 보고 더 볼까요? 네, 네. 마무리하겠죠. 자, 로즈마리 형님께서 AD 테크놀로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AD 테크놀로지가 크게 작년에 시세 한번 냈고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2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그것보다도 더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높게 사셨군요. 네. 네네. 그래서 좀 10% 중기로 보신다니까 길어봐야 한 6개월 정도 생각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12,000원대를 버티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버텼으니까 그 버틴 거에 대한 대가는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가 궁금하십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AD 테크놀로지 언제 이렇게 내려왔는지 다 내려와 있네요. 다시 한번 좀 수익의 영역까지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국내 디자인 하우스나 칩 설계했다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은 안 나옵니다. 에이징랜드라든지. 그러니까 가온 칩스 정도 레벨 제외하고는 다 실적이 안 나오는 형태라서 실적 베이스로 보면은 주가 레벨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제 반도체의 분위기, 업황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지점은 뭐가 또 발생할 수 있냐면 주요 종목들이 있죠. 특히나 HBM 종목들이 먼저 선발대 끊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출발하기 시작하면 좀 가벼운 이런 칩 설계단 종목,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 지점도 충분히 지금 기대해 볼 만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 이거 한 번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5,000원 정도 구간인데 한 번 더 사셔가지고 평단을 쭉 낮춰놓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랬을 때에는 중기 본다라는 게 한 6개월 정도 보신다라면은 충분한 종목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반도체가 올라갈 때 보면 삼전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대형 반도체 단이 움직이면 그 밑에 껴있는 소부장들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게 이제 테마가 붙어요. 키워드 하면서. 예를 들면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나 최근에는 소캠 같은 키워드, 또 CXL 같은 키워드들이 붙으면서 움직이거든요. 이런 키워드 붙을 때 AD테크는 그런 테마에서는 보통 탄력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좀 기대해 본다라면 한 번 더 사셔가지고 기다리는 영역에 두시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반도체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나 디램 낸드단,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은 시장에서는 좀 조용하지만 앞으로 한 달, 두 달 뒤에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D테크는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고 한 번 정도 더 사서 보유하면은 성과 내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가격대가 저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사셔서 평단 낮추고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두시고, 가격 전략을 좀 드리자라면은 딱 이전 고점에 사셨어요. 그럼 지금 한 번 더 사면은 중간값에서 평단 잡히겠죠. 그랬을 때 올라가는 폭 보고 대응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키워드 반도체는 테마색이 좀 진하다 보니까 쭉 길게 홀딩하는 것보다는 이전 고점인 23,000원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일부 비중이라도 하고 가면서 대응을 하면은 그다지 난이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즈마리 형님의 AD 테크놀로지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중기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으니까 네. 가격 전략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따라할 뻔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5위가 독일이었고요. 이제 삶의 질. 4위를 공개합니다. 네, 독일보다 어디가 더 살기가 편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위는 여기래요. 덴마크. 네. 덴마크 유명한 사람이 그 감독 아니었나? 축구 감독. 거의. 덴마크? 네. 아닌가? 거기 독일 감독이죠. 잠깐. 아니. 저기, 히딩크 감독. 네덜란드요. 네덜란드다. 모르시겠지. 그렇게 빵 터져. 아이고야, 재밌네. 괜히 얘기했네. 예. 덴마크? 그런 거 좀 자주 해주세요. 덴마크는 이게 유명하지. 유산균. 유산균. 네. 제가 먹거든요.
덴마크 유산균. 네. 우리 이종무 전문가님이. 지금 문제에 또 약간 불만이 있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만나볼까요? 예, 만나보죠. 네. 우리 실전 매매 최고수!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건 주최 측 농간인 것 같습니다. 주최 측의 농간. 왜요? 아니, 네.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삶의 질이 높은 나라 순위 맞추고 저거 건의가 이건희 낸 거죠? 아니요, 경이 냈어요, 경. 이번 주는 경이 다네요. 이번 주는 경이에요. 아시면서 또 건의했지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칭찬하셨을 때 제가 낸 거예요. 그래요. 그때 한번 내가 맞출 때 다음에는 꼭 틀릴 문제 내겠다고 해서 지난주에 쉬어가지고 내가 좋아했는데 오늘은 야구도 없고 오늘 야구 문제도 안 해요. 그렇고 주식시장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또 팍팍하시네, 전문가님. 그죠? 좀 기분이 날아갈 것 같네요. 전문가님 머리 하셨어요? 조금 자르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그 랭킹쇼 들어오려고 어제 장중에 네. 샵에 가서 청소 좀 했는데 네. 옥상 청소. 공사 아니라 청소. 우리 강준이 이제 우리 강준이로 바뀌었죠. 이제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서강준 나이가 우리 아들보다 2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준이로 바뀌었는데 이대로 해달라고. 이대로 안 해주고 나 이제 여기 안 올 거야 했더니 이제 조금 비슷하게 했다고 했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강준인 머리만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서강준하고 얼굴이 다르다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 지난주 금요일쯤에. 제가 그래도 만들어냈어야지. 얘기를 그쪽에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 1, 2, 3위 이 삶의 질 순위는 나는 모르고요. 다만 내가 그 인간 개발 지수라는 건 알거든요. 네네. HDI. 예, 그거는 아는데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고 해갖고 교육 받고 싶은 거, 그다음에 오래 살고 싶은 거, 그다음에 경제 수준 막 이런 거 해갖고 나오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하위권이라는 건 아는데 1등은 잘 몰라요. 다만 여기서 내가 아는 나라가 스위스가 요들송이죠. 그렇죠. 요들송이죠. 그리고서 노르웨이 쪽이 저기고 그다음에 아이슬란드가 섬나라고. 맞아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 내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다만 찍으면 찍어주세요. 김수경 앵커 나를 바라봐. 얼굴 보고 글자 수 많은 거, 글자 수 적은 거만 알려주면 되는데. 글자 수가 비슷한데요. 3에서 5 사이입니다.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몰라요? 모르면 아이슬란드. 다섯 네,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스위스도 저기 살기도 좋은 나라고, 저 나라가 진짜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순위권에 있으니까요. 살기 좋은 거죠. 스위스도. 네. 거기 은행이 좋죠. 그러니까 3위부터 3위, 2위 안에 포함되니까 좋은 거죠. 이거는 도저히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 일단 내가 살기가 빡빡해서 모르겠다. 오케이. 이건 좀 경기가 좀 살아나면 내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 나왔군요. 뭐예요? 탈철기 전문 회사 대보 마그네. 예, 원래 마그네 틱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님 마그네. 자, 휴머니스트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 근처세요. 오늘 약간의 약수익 2.2%나 밀리고 있지만 17,2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수익인데요. 조금. 25%의 비중으로 상당히 담고 계십니다. 최근에 진짜 약간 눈에 탁 띄게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냐 이게 좀 문제입니다. 수급도 좀 받쳐지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무님 대보마그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수급 받쳐주는 양봉들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대보마그네 대보마그네라고 하잖아요. 되게 선호하는 주식이고 결국은 수익이 날 수 있지만은 내가 이번 지난 미스터 진단에서 인스피언 이거 유심 이거 해가지고서 단기간에 5,000원짜리 주식이 그죠? 11,000원대까지 올라간 거 1,800원인가 얼마에 9,800원인가 얼마에 산 거 갖고 한마디 해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얘기해주고, 이거 개인들 습관 고쳐야 됩니다. 뭐 무슨 정권주도 아니고,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다만, 이제 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10% 정도 샀으면 내가 조금 더 유의했을 수는 있는데, 결국은 수익은 내고 나올 수는 있으나, 한여름에, 요새 날씨 되게 더워졌잖아요. 그죠? 등어리에 아마 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따블로 올라간 주식은 웬만하면은 사지 말고, 이런 거는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면 15,500원, 15,3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잡아야 편하게 수익 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또 얘기해 주잖아, 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다. 본인이 너무 높은 데서 따라간 거 좀 후회하고, 지금이라도 나는 그냥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비중을 10%로 남겨놓고, 만약에 밀어버린다, 이쪽으로. 여기서 비중을 더 실어갖고 25%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최근에 엄청난 거래를 수반으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을 고른 다음에는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요거는 2만원 돌파가 나와서 한 22,000원 언저리 이쪽으로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저분은 15,000원대로 밀리지 않고 그냥 올라갔을 때가 좋을 사람.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투기예요, 투기. 오히려 이거 다른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요런 게 이제 미스터 진단이면 내가 시청자 공약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위치에 있는 주식을 산 건 잘했으나, 비중과 매수 가격이 그냥 넘어가면 내가 아니고, 15,000원대로 흔들릴 수 있고, 견디면 2만원에서 22,000원대 정도에서 팔 수는 있어 보이니, 적절하게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고, 본인이 그냥 나는 그냥 괜찮아요 하신다면 뭐 요런 정도의 기술적 흐름을 갖고 있는 주식은 잘 산 거예요라는 츤드레식의 칭찬은 해줄게요. 결론, 먹고 팔 수 있고 2만원에서 22,000원 언저리까지는 갈 수는 있다. 다만 한 15,000원대까지 흔들릴 수도 있으니 비중 고려하여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부마근에 네. 좀 높을 때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비중 조율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조율하셔가지고 2만원에서 22,000원까지 보시면서 수익을 잘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게시판에 보니까 은근히 신규 매수에 대한 문의가 많으세요. 저희 아카시아의 향기님께서는 리노공업, 네, 매수 사인 가능할까라는 질문 내주셨고, 네. 이광복님께서는 에브리보.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 여쭤봐도 되나요? 로봇 쪽도. 라는 질문들.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뭔가 단기 순환성 자금 때문에 현금 조금 들고 계신 분들이 뭐 살까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셨을 때 저희가 또 시간이 또 맞춰지면은 또 네. 거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또 계속해서 또 따로 올라온 네.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블루엠텍 핫하잖아요. ESL님께서 네. 남겨주셨어요. 매수가 22,220원입니다. 10%인데 오늘 무상증자 권리랑 나와가지고 가격 오차가 조금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위고비가 그렇게 잘 팔린다면서요? 위고비 맞나? 위고비가 네. 노보로디스크 거. 네. 예, 맞아요. 이게 위고비죠. 블루엠텍이 작년에 요거 유통으로 해서 지난달에 60억 벌었대요. 근데 이제 여름 되잖아요. 네. 살 빼야잖아요. 다음 주부터 예정도 살 뺀다고. 그래, 아니야, 지난주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늦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블루엠텍이 올라가는 게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시청자님께서 이 블루엠텍을 잡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권리락 효과 오늘 발생이 돼가지고 가격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올라갈까요? 요즘에 올라가는 추세가 너무 무섭게 올라가가지고 대세주입니다. 네, 올라타셨는데 어떻게 전망 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내가 마케팅에서도 한번 얘기했었고, 이건 200%잖아요. 200%. 200%면 저분은 22,200원을 2만 원으로 놓고 100%면은
10,000원이고 거기서 한 번 더 했으니까 5,000원대 산 거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수경 앵커 여름에 뭐 살 빼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 헬스클럽 24시인가? 그 이번에 그 저기 폭삭 소가수다의 그 저기 아이유 그러니까 애순이 딸 애순이 딸 남자친구 그 친구가 또 헤어스타일을 그쪽으로 바꿀까? 어쨌든 24시 헬스클럽에서 그 얘기 들으면 혼나요. 운동으로 빼라고 한단 말이에요. 운동으로 그죠? 어쨌든 블루엠텍 보면은 무상증자까지 해갖고 지난번에 그 에코아이 아시죠? 이것도 무상증자에서 점으로 날렸거든요. 타이밍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거 무상증자. 근데 결국 나중에는 역효과 나는 거 감안하세요. 이 정도 기세면은 기술적으로 최근에 움직이는 어떤 그런 패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만 당뇨 쪽 움직임이 좋은 거 감안해서 거래량과 이런 거 보면은 기술적으로만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나는 이 방송 듣고 따라가는 건 반대입니다. 여기 저 신고가 언저리 그죠? 내일쯤이면 내일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거래가 터지면 거기서 익절하는 걸 그냥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뭐 탄력 받아갖고 뭐 12,000원 간다, 15,000원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상식적인 선으로 우리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7,500원대를 상한가로 말았다는 것은 10,0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 10,000원 돌파 시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단기 익절, 그죠? 이 정도. 거래량 패턴과 주가 패턴상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흔들리고 또 갈 수는 있지만은 수익은 챙기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익절했다가 또 나중에 밀리면 뭐 그때는 사는 거 나쁘지는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블루엠텍 말고도 또 그쪽 관련한 거 몇 개 있으니까. 근데 이런 테마주성 종목을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한데, 그죠? 예전에 떼봉이도 내가 진단해주고 막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사람들한테. 일단 한번 볼까요? 오늘 사람들이 몇 명 올지는 모르겠지만, 증시가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데도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참여가 안 된다라는 자체가 저런 주식이 움직여서 그래요, 여러분. 그죠? 미스터 진단이면은 내가 시청자 공약을 갔을 텐데, 일단 블루엠텍 타이밍 제대로 걸렸고, 움직이는 패턴이, 신고가, 그러니까 여기 직전 고점이에요. 기술적으로 직전 고점 언저리. 내일 정도의 거래가 터지면 그냥 내일 파시고, 내일도 아마 말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직전 고점 언저리에서 익절,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흔들리고 조정을 받으면 그때 이제 그죠? 하는 걸로 하고 2200은 채우기는 힘들겠군요. 일단 오늘은 천천히 갈게요. 블루엠텍 마치겠습니다. 원래 이게 약간 아까 전에 더 많이 있었었는데 잠깐 이게 내려갔어요. 한 번이 뭐 광고가 약간 유튜브가 약간 오류났던 것 같아요. 광고가 네네. 광고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털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속상해. 기껏 다 시간에 들어와 주셨는데.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동접자 수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순간 아까 또 약간 미스터 진단 생각나서 속상해가지고. 자 그러면요. 예. 삶의 질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위가 여기요. 1위가 아니네. 스위스가 3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조금 낮아요. 예. 옛날에 이제 스위스가 워낙에 살기 좋고, 예, 전문가님. 그러면 그 섬나라가 많네요. 아이슬란드요? 확신해서 예. 둘 중에 하나. 글자 수도 그렇고. 글자 수. 그죠? 글자 수도 그렇고. 논리적이셔. 아이슬란드, 근데 아이슬란드 왜 파란색이야? 노르웨이가 빨간색인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아이슬란드가 1등일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가, 그리고 여러분, 네. 살은 운동으로 빼는 거래요. 살은 또 명언. 약 먹는 거보다. 네. 얼마나 급하면 먹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네. 약까지 먹어서 살 뺄 수도 있겠다. 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살 빼려면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약도 조금 먹고 그렇다고 약만 의지하는 거는 아니고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약의 도움까지 받는 거죠. 살 빼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어쨌든 예. 밥은 뭘 먹든지 간에 조금 먹어야 되고요. 운동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해야 되는 게 계속 하지 않으면 살은 절대 안 빠집니다. 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다이어트.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죠. 아니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안 찌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빼는 것보다는 덜 찌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유지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다이어트도 이제 세분화해서 보면 진짜 엄청 많아요. 어쨌든간 건강하게 빼자. 건강하게 빼야 됩니다. 네네. 오래 살아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3위 봤으니까요. 이제 2시 2시 구간 구간? 때 네.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거 1시간 동안 어떤 변화 있었나요?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사이에 또 시장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같이 짚어볼 텐데요. 먼저 가장 상위권에는 고영이 점점 더 순위권을 높이면서 이번에는 1위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수의 강한 모습이 이어지면서 1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 APR을 필두로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4위에는 삐아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삐아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도 가져가는 종목인데요. 특히 오버글레이즈 제품이 1년 동안 11만 개가량 판매가 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함께 더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주가도 반응을 하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12,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9위에는 하나솔루션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히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3만 원 선 위로 올라서면서 5%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32,000원 선에서 오늘장에도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실리콘2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래쪽에도 화장품주가 빠지지 않고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근우 전문가님은 화장품주 중에서도 미국향의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리콘2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는 11%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41,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위에는 CS윈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공약을 내놓으면서 풍력주도 한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장에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2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에 또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강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로 내려와 보면 신라젠도 들어와 있습니다. 항암제 연구 2건이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유럽 혈액학회에서 발표 연구로 채택되면서 글로벌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8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면서 오늘장에 또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5위로 내려오면 한국 PIM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또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면서 현재 구간에 20% 가까운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1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내려와 보면 하나비전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회사인 하나세미텍이 업계 내에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하나비전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6%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64,0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위에는 와이즈넛이 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와이즈넛 역시 이재명 후보의 AI 정책 공약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AI 국가전략 간담회에 공식 참여했다는 점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장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기업 최초로 GS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또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14,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위로 내려와 보면 그린케미칼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19위에 들어와 있는 오리엔트 전공까지 이재명 후보의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장에는 다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위에는 하나오션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조선주의 순항이 이어지면서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에서 8만 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질문으로는 반도체주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순위권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오늘장에 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대비보다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관련된 내용 좀 들어봤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용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세련된 질문, 진짜 하이 퀄리티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이종복 얼굴 보면 알겠지만 내가 요새 또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어제는 FOMC 때였고 그저께,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휴 마지막 날인가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느닷없이 젠슨왕 그 황 사장이 가죽 자금바 입고 와가지고서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서부터 한 30분에서 1시간가량 막 샬라샬라 하고 막 떠들어댄 게 저런 기사 나오려고 떠들어댔던 거예요, 보니까. 그때 한참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칩 관련해서 수출 통제니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엔비디아에 관해서 큰 포부를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느낌이 쎄해가지고 이종복이가 어제 신의 한 수에서 엔비디아를 되게 좋게 얘기했던 거예요. 다 그게 이유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근데 지금 보면 AI 칩이잖아요. 칩. 그리고 그 칩에 대한 수출 통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중국 그 딥시크, 예전에 한번 딥시크 사건 나온 적 있었죠. 얼마 전에. 그런 거하고도 연결될 거예요, 아마. 드디어 칩 관련주나 뭐 이런 AI 쪽에 또 명분 주기에는 충분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하고 뭐 비교하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쪽은 탄력이 떨어지는 거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대신 하이닉스가 조금 더 엔비디아 향에 가까우니까 하이닉스가 잘 가는 거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칩 관련주 종종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쪽까지 그 수출 통제를 폐지할 거야라고까지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왜 그 전 정권에서 수출 통제하고 막 그랬을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쪽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칩 관련주든 뭐 등 대부분 다시 한번 반도체 훈풍이 불 확률이 높은 쪽. 대신 이제 또 그 관세 얘기 나오고 그럴 때는 또 뒤통수 맞고 하는 그것도 어차피 다 과정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의견은 반도체주에는 당연히 긍정의 효과고 좀 길게 놓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 있죠.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으면 여전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은 건 맞고, 그 다음에 HBM, 그 다음에 주문형서부터, 그 다음에 뭐 칩 관련주서부터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그 반도체 한 서너 섹터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바닥권에 있어요, 지금.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오늘은 만기일이라, 만기일이고 이 외국인 이자들의 어떤 이 포지션과 이걸 봤을 때 340일을 더 늘렸네요. 요건 살리겠다는 얘기인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따지면 지금 종합이 선물로 얘기를 하면 360에 있어도 현찰을 파는 거예요. 선물 기준에 지난 금요일 기준에 7.5에서 10인데 지금 미국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못 올라가고 환율 계산하면 이제 거의 20p 가까운 우리나라가 저평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반드시 보상 받습니다. 참고해서 좀 긴 안목으로, 그죠? 예, 긴 안목으로 반도체 강력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 매수 타이밍을
잡자.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관련된 타이밍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번 네. 내용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퀄리티 질문에 대한 고퀄 답변 그렇습니다. 들어갔네요. 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유튜브에서 J2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네. 이 반도체 이제 테스트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도 또 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ISC 보겠는데요. 네. 7만 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7이 아니라 5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10%를 들고 계시는데 이것도 추가 매수를 몇 번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10%가 좀 낮춘 가격이다. 근데 더 사고 싶다. 더요? 그리고 중기까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확신이 좀 있으셔야지만 가능한 전략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길게 보는 게 좋은 게 있고 또 나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 돼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ISC 어쨌든 많이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산다고 하시는데 괜찮은 건지 좀 전에 뭐 이제 반도체 얘기도 하셨어가지고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디바이스. 그죠? 이분 진짜 운 좋으신 분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종복이가 지난 4월 4일 그 미스터 진단 메인 PD 바뀌고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온 디바이스 구분해갖고 뭐 이렇게 몇 개 여기 화면 보이죠? 여기 있는 주식들이 강력 매수 대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ISC가 여기 들어와 있죠. 이분 당장 추가 매수죠,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추가 매수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종복이가 미스터 진단할 때, 지지난주 미스터 진단할 때 얘기해드렸잖아요. 연휴 직전에 저기 해갖고 그 화수 타이밍으로 가면서 흔들리는 게 저로의 매수기회다라는 얘기. 여기 지금 시청자들 중에 미스터 진단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타이밍 아직 멀었어요. 당장 추가 매수 의견입니다. 이 종목은. 다소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으나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제대로 이게 이제 매수세 붙고 대신 반도체, 정통 반도체 관세에는 약간의 어떤 변동성 요인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는 그것도 결국은 넘어갈 거예요. 이거 7만 원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안 사도 되고 있으면 사야죠. 이분 운 좋으신 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추가 매수와 관련 타이밍은 우선 지난주였었는데 약간 좀 지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딛고 또 기사회생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참고하셔가지고 ISC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안 하고 그래도 결국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보면 네. 이게 운이 좋은 게 세상에서 제일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또 다른 분들께서도 하나 얻었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같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네요. 네, 빨리빨리 종목 넘기겠습니다. 알테오젠 가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 34만원, 네, 10%신데, 매도가가 궁금하시대요. 알테오젠이 35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긴 나는데, 요즘의 시장의 트렌드상 네, 네. 속도에 대해서 조금의 답답함이 느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최근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전에는 이제 알테온이 상당히 강하게 좀 그쵸. 움직이는 모습도 네, 나와줬었는데 근데 보면요 차트 보면 많이 올라와 있기는 또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고점인 건지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자주 접근하시고 사고 팔고 하시는 종목인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익권이신데 어느 정도까지 욕심을 더 내면 될까라는 부분 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들어가신 게 맞는 건지 네, 욕심 어디까지 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샀을까 아니면은 4월 초순에 샀을까가 중요하고요. 지금 보면 이제 알테오젠이 대표적으로 과거의 황제주의에 들어가는 거죠. 기사거리나 뉴스가 될 만한 게 아직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 주가 패턴을 봤을 때 지금은 조금 무거워요. 이종복이가 지난 미스터 진단할 때 그 비만 쪽 관련해갖고 임상, 뭐 전임상도 있고 일상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굵은 거 한 3개 정도 얘기한 거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게 훨씬 좋은데 일단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니까 질문하신 분이 여기가 지금 한 3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버티면 한 33만 원 정도 되겠다요. 그죠? 그리고 40만 원, 그 다음에 42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 여기서 내려오면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내려가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공산이 크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이거에 믿음이 있다면 한 40만 원 언저리가 매도가가 될 수 있고, 대신 그러려면 지금 수익 중이지만 한 돈만 원 정도는 뱉을 수 있다. 요 정도 얘기해 드리는 거고, 사고 싶으면 이쪽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해서 물어보고 하실 때는 가격이 좀 애매해요. 그죠? 근데 그걸 뭐 완벽하게 맞추면 일반인이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한 32, 3만 원 언저리로 밀릴 수도 있고, 40만 원 언저리로 올라갈 수도 있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바닥 탈출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제약주 조금 더, 그죠? 시총 좀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선택의 폭은 넓으니까, 지금 익절해도 억울할 건 없지만은, 한 37만 5천 원에서 40만 원 언저리에 갔을 때가 매도가. 다만 고점에 있는 상태라 약간 흔들리면은 33만 원에서 32만 5천 원 쪽으로도 흔들릴 수 있는 박스권 잘 기억하세요. 매수가 뭐 나쁘지 않고 비중 좋고 종목 좋고 다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고 주가가 박스권 흐름을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챙기시고 조금 더 하단에 있는 제약주를 선호하신다면 조금 더 하단에 있는 제약주, 혹은 나는 반도체, AI, 로봇,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에 있는 주식들 움직이면 세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쪽도 한번 관심 가지라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쏠림이 강하죠. 지금 네, 보니까 네.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 엇갈려 있는데, 그 코스닥이 확실히 좀 더 밀어 올려주면서 지금 고점 수준까지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후장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권행이 얘기하는, 내가 방송하는 사이에 에코프로 머리가 결국은 힘 쓰잖아요. 요거 아까 마케팅에서 얘기했었는데, 지금 코스닥이 탄력이 높아지고 지금 지수가 가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게, 지금 포스코 퓨처가 3%권으로 올라가고 있고, 보이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2%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송하고 있을 때, 방송하면서부터, 하여간 이자들은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죠? 예.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다 보면 2차 전지 이쪽. 반도체도 올라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만기일이라, 그죠? 이자들이 오늘 만기일 날 시장이 재미없음을 원하고 있어요. 시장이 재미없음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장도 양호하잖아요. 나스닥이 2만 안착되면 우리나라 조정 없을 거예요. 대신 나스닥 어느 정도 흔들려도 되는 거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했으니까 편하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봇, AI, 반도체, 2차 전지 막 이런 거. 그죠? 강력 매수를 얘기하고 싶지만은 참고, 미스터 진단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뭐가 문제인데? 그냥 즐기세요.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후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봤고요. 네. 지금 1,600명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1, 2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위 한번 보여주시죠. 삶의 질 순위 1위는요? 1위는 아이슬란드가 글자 수로 맞춰주신 거 맞죠? 정말 맞긴 맞았는데, 진짜 이거. 맞았는데.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나는 스위스가 1등 아니면 아이슬란드가 1등 둘 중에 하나. 왜냐면 노르웨이가 나는 잘 몰라요. 네덜란드나 덴마크를 알아도. 네.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섬나라잖아. 그냥 찍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스위스가 1등인 줄 알았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몰아 세우면 안 돼. 근데 여기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가만있어 봐. 자꾸 저기 소리가 타고 들어와. 수경. 나는 솔직히 스위스가 1등일 것 같았는데, 그 요들레송 나오고 거기 산 쪽이잖아요. 경치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확실히 삶의 질은 그건 아닌가 봐요.
이거 그리고 다음부터는 1등이 될 만한 거를 아주 빨간색에 올려놓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아, 저기 뭐 분홍색도 양봉, 있고 음봉. 빨간색도 있는데 왜 1등을 아이슬란드 파란색으로 놓은겨? 아, 기분 안 좋게. 실수했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1등은 네. 그런데 찍는 것도 편해지는 거야. 저 내 기준에 오른쪽 위나 오른쪽 아래 한화 이글스 색깔 아니면 저 핑크색.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마디로 찍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전 운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운이 얼마나 중요한데. 찍는 것도 뭔가 실력이다. 실력이고 네. 기술이고 그게 축복인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종복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20이요. 20이에요. 네. 그리고 중국이 78위. 많이 났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올려주신 결과를 또 보게 되면 326표 네. 나왔는데 그 중에서 1위가 노르웨이가 35%. 노르웨이를 많이 주셨네요, 표를. 네,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오히려 이제 16%로 4위였었고요. 네. 스위스가 바짝 추격해서 29%.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 상황 아까 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